안녕하십니까. 가정의학과 전문의 최정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혈당을 이용한 다이어트입니다. 이제 먹기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분석도 하고 골라서도 드시고 덜 먹기도 하고 이제 방법들이 많은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이론적으로 조금 이해하신 다음에 음식을 선택할 때 이용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혈당을 이용한 음식을 선택하고 할 수 있는 혈당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하면 일단 생각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자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스트레스 관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먹는 거죠. 먹는 거는 중요한데 보통 생각하시는 것들이 대부분 칼로리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칼로리보다는 어떤 음식을 먹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칼로리 베이스 다이어트는 아니고 인슐린 모델에 의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거를 먹고 어떤 거를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뭐 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조리하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혈당 지수라고 있는데요.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분 중에 이제 당뇨병이 있는 분들,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아마 혈당 지수에 대해서 알고 아니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당뇨가 없는 분들은 이제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혈당 지수라는 게 꼭 당뇨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다이어트에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자, 혈당 지수를 이제 말씀드리면 혈당 지수는 글라이세믹 인덱스라고 하죠. GI 지수인데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소화가 돼서 혈당 농도를 증가시키는지를 객관적으로 표시한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당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혈당 농도가 얼마나 지속이 올라가고 얼마나 지속이 되는지 이것들이 중요하게 됩니다. 혈당 지수가 이제 높은 음식일수록 체내 포도당 농도가 빨리 올라가고 인슐린이 필요 이상으로 분비하게 되겠죠. 수식으로 보면 혈당 지수는 표준 포도당 용액을 섭취 후에 올라가는 평균 혈당 반응 면적을 우리가 먹은 음식에 대한 평균 혈당 면적에 대한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준이 100이겠죠. 그래서 100보다 이제 높으면 포도당 용액보다 훨씬 더 많은 혈당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혈당 그래프를 보시면 포도당 표준 용액을 먹었을 때 이렇게 곡선이 올라가죠. 시간에 따라서 30분에 거의 최고치를 찍고 다시 내려오게 되고요. 식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이제 100 이상은 되는 음식이 많지는 않으니까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내려가는데 서서히 떨어지게 되죠. 보통은 이러한 곡선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혈당을 이제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일수록 좋지 않다 다이어트에는. 그래서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이 다이어트에는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혈당 지수가 높을수록 인슐린 분비가 많아진다고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죠. 인슐린 저항성에서. 그리고 인슐린이 체내에 남아있으면 지방 분해가 느려지고 그러면 살이 잘 안 빠진다. 이런 거를 이제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과거에 말씀드렸던 이론들을 항상 리마인드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자꾸 지식이 쌓이고 다이어트 할 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는 게 좋겠죠. 자, 이제 혈당 지수를 좀 보면 혈당 지수를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55를 기준으로 보통 합니다. 그래서 55보다 낮으면 저혈당 지수의 음식이 되겠고 70보다 높게 되면 고혈당 지수, 그러니까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빠르게 올라가는 이제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혈당 지수, 글라이세믹 인덱스는 이제 네이버나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웬만한 음식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가볍게 들어가서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구글에서도 이제 이렇게 글라이세믹 인덱스를 치시면 나옵니다. 이제 쌀에 대해서 한번 쳐본 거죠. 그러면 이제 오트밀이라든가 브라운 라이스, 현미, 그다음 화이트 라이스, 이제 쌀밥, 파스타 이런 것들이 쭉 음식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 대한 카보, 이제 탄수화물에 대한 그람 수에 대비 평균 GI에 대한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미는 66, 이제 쌀밥은 72, 파스타는 50,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내가 먹는 음식이 얼마나 GI 인덱스, 혈당 지수가 높은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탄수화물 양이 많아도 또 혈당 지수가 낮으면 다이어트는 또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음식이 갈아지는 거 있죠. 주스라든가 즙 같은 농축액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혈당 지수를 그대로 따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혈당 지수가 낮다고 되어 있어서 이제 즙으로 드시는 형태는 그 GI 인덱스와 비례하지 않아요.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유의해야 될 점이고, 또 하나 이제 조리 시간 부분인데요. 길어가지고 압력이나 가열 시간이 길어지면 혈당 지수가 또 상승하고요. 또 껍질을 벗겨내는 그런 이제 쌀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혈당 지수가 또 올라가게 됩니다. 현미가 이제 그 흰쌀보다는 훨씬 더 혈당 지수가 낮게 되겠죠. 또 하나가 또 이제 중요한 점은 이런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기 전에 단백질이나 지방 음식을 좀 먼저 드시게 되면 혈당 지수가 올라가는 걸 조금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혈당 지수보다는 덜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조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밥을 드실 때도 먼저 반찬 위주로 좀 식사를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반찬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물론 좀 맛은 없을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먼저 반찬을 조금 더 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밥과 반찬을 이제 곁들여 드시면은 혈당 지수가 올라가는 게 조금 서서히 올라가게 되죠. 근데 이제 혈당 지수에 아까 그 맹점이 좀 있는데, 이 양이 있어요. 혈당 지수는. 그래서 혈당 지수가 낮아도 많이 먹으면 결국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혈당 부하 지수라는 게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글라이세믹 로드라고 해서 혈당 부하 지수는 혈당 지수에다가 그 섭취 분량이 함유된 탄수화물 양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얼마만큼 먹었고 그 먹은 음식의 혈당 지수가 얼마인지까지 고려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혈당 지수가 아무리 낮아도 엄청 많이 먹어버리면 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럼 인슐린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럼 살이 찌는 거고, 나는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었으니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 양도 고려하면서 드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장 그 좋은 예가 쌀인데요. 쌀밥과 쌀죽, 떡, 이 세 가지를 좀 비교해 볼게요. 재료는 다 똑같죠. 쌀이죠. 이제 쌀밥은 혈당 지수가 69.9, 70 정도 되고 혈당 부하 지수 한 공기 기준으로 51.2가 됩니다. 그죠? 네. 근데 같은 이제 음식인데 쌀죽은 혈당 지수가 너무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를 압력을 가해서 으깨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혈당 지수가 높은데, 대신 한 그릇은 양이 작기 때문에 혈당 부하 지수를 고려했을 때는 25.8. 아까 쌀밥보다 훨씬 떨어지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 백설기 같이 쌀로 만든 떡이 있죠. 떡은 혈당 지수가 당연히 높고, 근데 혈당 부하 지수는 생각보다 부피가 좀 작아서 40.8로 됩니다. 그래서 아까 한 공기 기준, 우리가 이제 한 끼 먹는 기준을 봤을 때는 가장 안 좋은 게 이제 쌀밥과 떡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죽은 양이 아주 적기 때문에 생각보다 혈당 부하 지수가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 50g 기준으로 봤을 때는 쌀밥, 쌀죽, 백설기 비교했을 때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가 다 다르다. 가장 낮은 것은 쌀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에 먹는 분량이 혈당 지수와 그 다음에 이제 혈당 부하 지수를 고려해서 이제 잘 드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낮다고 해서 죽 두 그릇 드시면 안 되겠죠. 세 그릇 이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혈당 부하 지수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먹는 양에 비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혈당 지수에 대해서 이제 음식 선택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어려워요. 근데 내가 먹는 음식이 이렇게 생각보다 다양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처음에 조금 네이버나 이제 구글 통해서 혈당 지수를 좀 검색해서 비교해 보시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먹다 보면 어느 정도 외우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혈당 지수가 높구나. 요거는 혈당 지수가 좀 낮네. 이런 식으로 좀 선택해서 음식을 드시고요. 먹는 양도 좀 고려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공하는 방법도 되게 중요하다. 특히 이제 갈아서 먹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혈당 지수의 어떤 이론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꼭 배제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혈당 지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혈당 지수를 이용한 다이어트 방법, 그러니까 간단하게 네이버나 구글을 통해서 한번 쳐보시고 내가 이걸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다. 혈당 지수가 높은데 그런 경우는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들 있죠. 단백질이나 지방을 먼저 섭취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혈당 지수가 높은 거를 드시면은 생각보다 덜 오르게 됩니다. 그 방법도 한번 사용해 보시고,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요. 오늘도 다이어트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